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 김준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정 브리핑 기자회견 형식으로 그야말로 국정 어젠다를 다 드러냈습니다. 그 중에서도 현 시점에서 가장 관심을 이제 끌은 것은 의대 정원으로 인한 지금 의정 갈등 이거죠. 의료인 양성하는데 10년, 15년 걸린다. 지금 안 하면 국가를 할 수가 없다. 누군가 해야 한다면 내가 하겠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인데요. 여기에 대한 설명은 저도 여러 번 했고 여러분도 이미 다 아신다고 보고요. 일단 생략하고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오늘 뜻밖의 인물이 충격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바로 유영하 의원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 유영하 의원. 이분이 친윤으로 이제 분류가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친박이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뭐 정치인으로 보기는 현재 무리입니다. 그래서 현역 기준으로 친윤으로 이제 들어간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유영하 의원이 놀라운 주장을 했습니다. 제가 페이스북 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타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이대 목동병원 남국민 교수에 대한 기사를 읽었다. 응급실 상황이 어떤지가 온몸으로 느껴졌다. 의대 정원 문제로 발단된 현재의 의료계 문제에 대해 정부 당국은 정말 심각성을 알고 있는가 물어보고 싶다. 지금 보건당국 책임자들을 보면 현재 상황을 극복해 나가려는 절박성이 보이지 않는다. 하나마나한 대책으로 홍보에만 열중하고 있는 탁상 행정의 전형을 보는 것 같다. 현재 이런 상황이 초래될 때까지 실효성이 있는 무슨 대책을 마련했는지 묻고 싶다. 지금 상황에서 그나마 소명감으로 버티는 의료진들마저 한계 상황에 도달하면 그때 무엇으로 변명할 것인가. 정부 정책 중에서 최우선의 가치로 두어야 하는 것이 국민의 생명보호이다. 추석 물가도 중요하고 연금 개혁도 중요하다. 그보다 더 시급한 것은 국민의 생명이다. 한계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현재의 의료계 사태를 더는 방치하지 말고 원점으로 돌아가더라도 진정성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한다. 자, 이 부분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계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현재의 의료계 사태를 더는 방치하지 말고 원점으로 돌아가더라도 진정성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한다. 바닷물이 짜다는 것을 꼭 바가지로 퍼서 먹어봐야 하는가. 와, 이거는요 바로 용산을 향한 직격탄인데요. 이게 다른 사람도 아닌 유영하 의원이 이런 충격적인 SNS 글을 올렸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쯤 되면요, 이제 구분이 될 텐데, 한번 입력이 되면 이게 이제 유연하게 바뀌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야말로, 돌에 새긴다. 그런 수준인 것 같은데, 이제 이대로 가면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저 주장이 옳다고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조선일보 같은데 그런 기사가 나면요, 다른 건 몰라도 이 의대 정원만큼은 윤석열 대통령이 맞다, 지지한다.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이 있어요. 이런 식이죠. 이 사안에 있어서는 윤석열을 절대 지지한다. 시작한 것 끝을 봐야 된다. 여기서 물러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물러나면 100년도 더 걸릴 것이다. 자, 의대 정원하는 것 자체가요, 무슨 뭐 지고지선한 어떤 가치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지 않는다면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없겠죠. 자, 그 밖에 뭐 많은 주장이 있습니다. 이것을 의사들의 기득권으로 이제 치부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제가 볼 때는요, 이거는 명백히 뭔가 지금 소통에 큰 착오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아무튼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도 그에 못지않게 많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생각이 틀렸다. 결과가 실패하는 것은 정해진 이치다. 윤 대통령의 아주 잘못된 고집을 옹호하며 의사만 악마라던 그런 어떤 사회 인식이 잘못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섬세함이 없다. 디테일이 부족하다. 의료계획을 성공시키려고 하면 이런 방식으로는 어렵다. 이미 물 건너갔다. 이런 어떤 주장도 있습니다. 정말 황당한 이야기다. 이런 식인데요. 자, 여러분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이대로 가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글쎄 뭐로 기록이 될까요? 그야말로 뚝심의 상남자로 기록이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폭군 뭐 이런 비슷한 식으로 이제 거론이 될까요? 현재 진행형입니다만 결과 여하에 따라서 이제 평가가 완전히 달라지겠죠.
자, 아무튼요, 저렇게 한다고 의료체계가 장기 지향적으로 윤 대통령이 10년, 15년을 이야기할 정도로요, 장기적인 어떤 안목을 갖고 저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면 저게 과연 합리적인 주장이 맞겠나? 오히려 의료 붕괴만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대체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10년 후면 인구도 상당히 줄어들 것이고 의사만 많이 이렇게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지금 문제는요, 그 수요 공급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몇몇 분야들입니다. 거기에 뭔가 핀포인트로 해법을 줘야 되는데 이런 식이 되면 안철수 의원 말처럼 말이죠. 피부과 의사 2,000명 늘어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꼭 피부과를 말하는 건 아니겠죠. 피부과, 뭐 성형외과, 뭐 이런 것이 많이 늘어나겠죠. 돈 되는 과죠, 소위 말해서. 자, 그런 이야기를 안철수 의원이, 의사 출신인 안철수 의원이 또 그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자, 솔직히 윤 대통령은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외한이다라고 봅니다.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모른다라고 해야 돼요. 근데 본인이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 문제 같아요. 사람은 정직해야 됩니다. 모르면 모른다 그래야 돼요. 이 모르는 사람은요, 누군가 전문가가 이렇게 싹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뭔가를 주입시키면은요, 그것이 그야말로 금과 옥조가 됩니다. 근데 더 넓게 폭넓게 이 사람 이야기도 들어보고 저 사람도 이야기도 들어보고 하면 아, 이게 다르네라고 또 다른 어떤 세상이 또 보이죠. 그런 단계를 지난 뒤에 이렇게 중요한 사안은요, 나중에 그렇게 결정하는 겁니다. 처음에 뭔가 이렇게 잘 포장된 어떤 그 뭔가가 있었을 겁니다. 그걸 윤석열 대통령에게 들이밀은 어떤 그룹들이 있습니다. 의사 집단, 의사협회 이야기를 보면요, 그런 어떤 일련의 카르텔이 있더군요. 그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꼬드겼다라고 그 사람들은 주장하고 있어요. 거기에 등장한 몇몇 인물들이 있었죠. 그게 마냥 허망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상당히 이제 거기에 근거가 있더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차피 한 명도 못 늘린다는 의료계는 자기들 욕심과 이기심을 위해서 국민들은 죽어나가도 좋고 의료 시스템 붕괴돼도 좋다고 주장하는 위인들이다라고 하면서 의사들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있지만 의사들을 비판하는 목소리보다도 지금 현재는 조선일보 기준으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올리는 게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괜히 구수한 게 아님. 사실 구수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자, 이것도 물론 구수도 해서라도 뭐 될 수만 있다면 뭐 그것도 굉장히 좋은 거죠. 그렇지만 무조건 본인이 옳다고 믿는 고집이 백년 의료를 망치고 있다.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그런 의료체계라고 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처럼 전문 분야는 전문가 말을 경청하는 것이 맞다. 전두환 전 대통령도 사실 그 당시 육사는 말이죠, 서울대 수준이에요, 사실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육사 11기잖아요. 그때 당시에 육사 갔던 사람들은 거의 서울대 갈 수 있는 수준으로 다들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전두환 전 대통령도 육사 공부 그 커리큘럼을 보게 되면 거기는 안 배우는 게 없어요. 뭐 인문학, 뭐 경제, 뭐 그리고 또 저 과학 분야, 뭐 자연과학 분야 다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지식인들이에요, 사실 육사가 나오게 되면은. 그분도 기초적인 지식은 다 알고 있죠. 그렇지만 그 당시 전두환 시절에 경제가 그렇게 잘 이제 굴러갔던 것도 말이죠. 전두환 전 대통령 자신이 희미하게 하는 것은 모른다고 딱 이렇게 단정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 의견을 10분적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이제 그 반영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도 진짜로 여러 가지 이제 통할 수 있는 정통한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들인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경제가 크게 성공했고 전두환 전 대통령 그런 면에서 국정 운영이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뛰어났던 분이죠. 자,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문 분야는 전문가들에게 맡겨라. 그리고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를 때는 이 이야기도 들어보고 저 이야기도 들어봐라. 경청해라. 이런 이야기죠. 윤 대통령에게는 큰 입은 있지만 큰 귀가 없다라 그러죠. 그야말로 위대한 정치인들은 전부 큰 입보다도 큰 귀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귀가 커야 돼요, 귀가. 이건희 회장이 이제 그 좌우명 모토가 바로 경청이지 않습니까? 역대로 이제 큰 어떤 인물들은 전부 이제 높은 자리에 가 있는 사람들, 리더가 된 사람들은 자기가 주장하는 것보다도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거기서 이렇게 고르는 그 역할을 잘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 반대 유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것도 말이죠. 주변 참모들이나 몇몇 사람들이 벌써 이 국민들의 마음을, 민심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어떤 시도를 해봤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대통령실의 분위기를 잃고 지금 전달하는 우리 언론의 기사를 보게 되면은 말도 못 꺼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와서 뒤집을 수도 없다. 절대 안 된다.
누군가 뭐 숫자 조정에 대해서 이야기만 해도 그냥 벼락을 친다 그러죠. 그러니까 아예 이거는 논의나 토론 자체가 안 되는 거야. 이런 식이면. 자, 유영아 의원이 이제 이런 식으로, 그냥 말로 완전히 그냥, 직격탄을 때렸습니다. 자, 뭐, 그 밖에도 많은 어떤 국민의, 비판, 그리고 이제 지적이 있습니다만, 용산은 제가 볼 때 마이동풍입니다. 이 건에 있어서만큼은 어떤 경우는 이게 입장을 바꿀 것 같지 않아요. 오직 한 가지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압도적인 힘으로 용산을 굴복을 시키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설득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 입장만 지금 굉장히 난처하고 어렵게 만들었는데 이걸로 이제 계속해서 강대강 충돌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한동훈 대표도 지금 어떻게 보면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이래놓고 그냥 흐지부지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 지금 목소리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한번 던져보고 용산이 거부하면 그걸로 끝나버리면은 한동훈이라는 어떤 정치인이 그 상품성이 확 떨어집니다. 뭐 결기도 없이 뭐 저래?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도 지금 굉장히 곤혹스럽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자, 좋게 뭐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풀 수 있으면 제일 좋겠죠. 그렇지만 간단하게 풀릴 사안은 절대 아닌 것 같고요. 어쨌거나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한두 사람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 목소리 냈죠. 그리고 나경원 의원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논의하자라고 하죠. 그리고 책임자 문책하라고 하고 있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은 곤란하다. 해봐야 아무런 소용없고 오히려 망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한동훈 대표도 벌써 유예안을 이제 던졌고요. 그리고 지금 유영아 의원도 지금 이런 식으로 엄청난 어떤 이게 비난입니다.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만 거명 안 했다 뿐이지 그야말로 완전 뭐 맹폭을 했네요. 그냥. 자, 용산에서 이런 목소리를 정말 듣기를 바랍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이 뭔가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소리를 지르더라도 거기에 진짜 말을 이렇게 전할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